이제 계룡산 이 국사봉에 와가지고 우리 그 도움법회 창립 이후 제일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도움법회 회원님이 계룡산 국사봉에 와서 참 좋은 기운도 받고 우리 좋은 그 강의도 하고 우리 좋은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룡산에 와가지고 계룡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그 좀 너무나 아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룡산의 그 역사적 의미와 또 풍수적 의미, 또 우리가 지금 이 국사봉에서 사면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풍수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이는데 저 봉우리 보이시죠? 예. 봉우리 보이는 데가 천왕봉. 하나뭐 천왕봉입니다. 우리가 상봉이라고도 하고 천왕봉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저기 왼쪽으로 높은 봉우리 보이시죠? 선인봉이라 그래요. 선인봉. 그리고 바로 이곳이 국사봉이라 그러고 향적산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계룡산이 그 만들어지게 된 그 산맥을 보면은 우리 그 백두대간 들어보셨죠? 백두대간은 백두산부터 그리고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그다음에 덕유산, 그래 속리산, 덕유산 그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영취산에서 금남정매기를 타고 영룡을 합니다. 그래 백두대간은 지리산까지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대간, 그러니까 백두대간을 말하는 거죠. 일대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13정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백두대간은 지리산까지 쭉 뻗어갑니다. 근데 바로 영취산에서 금남정맥이 그 백두대간에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 가지고 영룡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영룡으로 어떻게 올라오냐면 그 우리가 마이산 들어보셨죠? 마이산 그다음에 그 대둔산 아시죠? 예, 대둔산 그리고 계룡산. 그리고 이제 이 산맥이 부소산 저쪽 서쪽으로 부소산까지 갑니다. 근데 이제 이 계룡산이 왜 명산이라고 하냐면 영취산에서 분파가 돼가지고 영룡으로 올라와요. 영룡으로 저 내려가야 되는데 산맥이 다시 올라온다고. 영룡으로 올라와가지고 저 산맥을 타고 영룡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영룡으로 올라와가지고 저 상봉에서 잘 보시면 상봉에서 쫙 그 저기 연천봉인데 저 상봉에서 이쪽에 왼쪽에 봉우리 보이죠?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 산맥이 다시 국사봉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그 풍수적 용어로 회룡고조라 그래요. 용이 돌아서 조상을 바라보고 있다. 다시 원래 온 곳을 바라본다 이 뜻이에요. 회룡고조. 예, 돌아서 회룡고조. 그러니까 만약에 영룡으로 저쪽을 보고 있으면 이건 반역이에요. 반역이라고. 그러니까 역적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계룡산은 영룡으로 올라와 가지고 회룡고조를 했어요. 다시 돌아서 조상을 바라보고 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영룡이라는 건 대단한 힘이에요. 우리가 내리막길 내려가는 건 힘을 별로 안 써도 되죠. 근데 우리 오르막길 오를 때는 힘을 많이 써야 되죠. 그것처럼 이 영룡으로 올라온 용은 우리 에너지가 보통 3배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산맥 에너지가 3배 정도 힘을 갖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계룡산을 명산이라고 하는 건 영룡으로 만들어진 산이라서 에너지가 강한 산이라서 명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회룡고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산이 딱 회룡고조를 해가지고
금계포란형이 이루어져 있어요. 네, 금계포란형이란 말은 닭이 이렇게 알을 품은 것처럼 이렇게 딱 안아주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 계룡산 신도안이 명당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신도안이 금계포란형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대둔산에서 이제 계룡산으로 와서 저 상봉, 천왕봉을 만들고 그 다음에 회룡을 해가지고 이 국사봉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이쪽이 지금 신도안입니다. 이 신도안이 지금 현재 3군 본부가 들어와 있죠. 명당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3군 본부가 들어와 있는데 실제는 이성계가 도읍하려고 이 자리에 주춧돌을 놓았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 자리가 대궐터라는 자리인데 거기에 지금 그 94개의 주춧돌이 있어요. 현재도. 이성계가 궁궐을 지으려고 주춧돌을 놓은 자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거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주춧돌을 놓고 왜 그런 궁을 안 짓고 갔느냐. 주춧돌을 다 놓고 궁을 지으려고 하니까 꿈에서 신장들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여기 주인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꿈에서 그 장수들이 나타나서 신장들이 나타나서 몽둥이 뜸질을 한 겁니다. 이성계를 이제 신장들이 나타나서 몽둥이 뜸질을 하고 이제 꿈에서요. 이제 몽둥이 뜸질을 당하고 났는데 정말 일어나서 보니까 온몸이 멍이 들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무서워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그 군사 인력들을 다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한양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궁궐을 포기하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 신도안 안에 신터리봉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많은 인력들이 이제 포기하고 신을 털고 올라갔다고 해서 신터리봉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으면 신을 털었는데 그 흙이 모아져서 봉우리가 된 거예요. 이건 하나의 전설이지만 진짜 신터리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신도안은 이제 명당이라고 하는데 이 신도안은 어느 때 이제 신도안이라고 만들어졌냐면 이성계가 도읍하려고 새로운 도읍지라고 해서 신도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계룡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룡산이 이름이 만들어진 걸 보면은 실은 그 고려 시대, 삼국시대, 그래 고려 시대 전이 삼국시대죠. 네. 삼국시대에는 천태산이라고 불렀어요. 이 계룡산을.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옹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 계룡산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성계하고 무학대사가 이제 여기를 풍수를 딱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이 금계포란형이고 또 비룡승천형이다. 그러니까 저 계룡산 천왕봉 중심으로 보면 용이 하늘로 날라서 올라가는 형국이다 이거예요. 비룡승천형. 그리고 이렇게 회룡고조 해가지고 안아준 걸 보니까 금계포란형이고 그래서 그 금계 닭계자를 쓰고 또 비룡승천 용자를 써서 계룡산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 계룡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고 이 계룡산이 그때부터 아주 명당이라고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 이성계 도읍지로 알려지면서 아주 명당이라고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사가 깊고 명당이라고 하는데 이 땅이 삼군 본부로 우리가 끝날 것이냐 궁금하지 않아요? 현재는 삼군 본부예요. 근데 이건 국가적인 이야기인데 이 삼군 본부는 우리나라 군부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고 우리나라 즉 국가를 지키는 수반이죠. 이
수반이 이 신도 안에 다 있는데 지금 임시 방편으로서 이제 3군 본부를 이곳에 옮겨놓고 쓰는 것이지 영원히 이 자리는 3군 본부 자리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곳에 아주 중요한 이걸 국가적인 이야기라서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망설여집니다. 하여튼간 국가의 중요한 기관이 이곳에 온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기관이 이 자리로 앞으로 온다. 그리고 문무백관이 여기서 정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힌트를 드렸죠, 제가. 여기가 서울이 어디 되는 건가? 청와대? 그러니까 이제 힌트를 드렸어요, 제가. 문무백관이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세종시가 우리는 저 세종시가 지금 한참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종시가 이제 청사도 오고 참 신도읍지로 정해져 가지고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세종시는 여기처럼 명당이 아닌데 참 안타깝게도 그쪽에 참 청사가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도시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면 그곳이 여기만큼 명당이 아니냐면 공주 금강을 끼고 있어서 그쪽으로 청사를 정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명당이 아닌 이유는 계룡산을 등지고 있는데 지금 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룡산 등판에 있다는 얘기죠. 계룡산은 이 신도안을 안고 있는데 그 세종시는 계룡산 등판에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에너지가 아주 미약한 곳에 지금 도읍을 세운 겁니다. 도읍이라기보단 청사를 세운 거죠. 신도시 건설을 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지도자들이 부족해서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됐고 아쉬운 일이다.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청사 얘기가 나왔는데 세종시 청사는 그 짓는 사람들이 용 모양으로 길게 지어서 앞에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용이 물 먹는 형국으로 의미를 담아서 지은 겁니다. 근데 실제는 그게 참 바르게 못 지은 거예요. 타사 출초형으로 뱀이 숲속에서 한 대 맞고 튀어나온 형국으로 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설계를 한 분들은 이 제 강의를 듣는다면 기겁할 일이겠지만 참으로 어리석게 지어놓은 겁니다. 어떻게 국가기관, 이 청사 중요한 국가 정치, 이 소위 말하는 문무백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청사를 갖다가 무슨 뱀꼬리 모양으로 지어놓습니까? 이건 풍수 원리에도 맞지 않고 모든 면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도심 속에 그냥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도심 속에 뱀꼬리처럼 줄줄줄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려 2km 정도를 길게 늘여놓은 거예요. 근데 참으로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이 지혜롭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했다. 근데 지금 평가를 한들 이걸 바로잡기는 어렵겠지만 말은 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임시 이제 그곳은 방편으로 쓰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 영원히 그쪽을 청사로 쓰기는 어렵다. 반드시 다시 한번 옮기게 된다. 그러니까 아예 그 청사를 없앤다 이 말이 아니고 그냥 그 소위 말하는 하급 관리들이 쓰는 청사로 쓰게 되고 고급 관리들이 쓰는 청사는 옮기게 된다 이 뜻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이제 이 신도안은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저 좌청룡 쪽으로는 암룡추라는 게 있어요. 용이 올라갔다고 해서 깊이 파인 아주 그 용추라고 해서 아주 물이 깊이 바위가 뚫린 그러니까 계곡인데 아주 깊이 용이 올라간 자리라 해서 깊이 뚫린 자리가 있어요. 그 암용추라 그래요. 이쪽 그 우리 국사봉 쪽으로는 그 순용추가 있어요. 근데 깊이가 말도 못하게 깊어요. 폭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저 청룡 쪽은 암용추가 있냐면 청룡은 암용을 원하니까 암용추가 있고 이 오른쪽 백호 쪽은 암용이니까 순용추가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암용추, 순용추가 상대적으로 있다. 그래서 여기는 참 이렇게 모든 지리적으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풍수적인 구조가 맞아 떨어지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 명당을 외면하고 참 우리 관리들이 부족해서 큰 실수를 했다. 근데 이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을 먼저 해야지 사람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또 하면 안 됩니다. 이 하늘의 뜻으로서 일단은 큰 국가기관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지혜가 부족한 탓도 물론 있지만 이것은 첫째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리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계룡산 백호열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청룡 백호 중에서 백호열에 앉아 있다. 근데 이제 청룡은 명예를 뜻하고 백호는 제복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은 백호열에 앉아 있기 때문에 아마 제복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국사봉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이제 그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이 자리에서 이제 국사를 논한 거예요. 이 풍수를 보면서 국사를 논했다고 해서 국사봉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이 제가 태어난 고향이 바로 이쪽입니다. 태어난 고향이 이쪽인데 이쪽은 그 지금 백호혈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앞으로 외곽 도시가 형성될 수는 있겠지만 신도안만큼 명당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도안은 저 천왕봉을 중심으로 보면 남양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등을 지고 남쪽을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저 대둔산이 안산이에요. 그러니까 대둔산이 앞에서 받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저 계룡산 천왕봉은 북현무가 되고 저 대둔산은 남주작이 되고 그리고 저 선인봉은 청룡이 되고 이 국사봉은 백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도안을 감싸고 있다. 그래서 이 신도안은 최고의 참 명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왜 그러면 여기에 그 도읍을 하지 않고 한양으로 올라갔냐면 여기는 물이 부족했어요. 여기는. 근데 한양은 올라가 보니까 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양. 저 서울이죠. 서울의 한강이 너무너무 좋아서 물이 많은 곳에 도읍을 세워야 된다. 정도전이 이제 그런 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게 됐고 지금의 서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서울은 명당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도 역시 대단한 명당이에요. 저 삼각산을 현무로 두고 그 관악산 그 관악산을 그 남주작을 삼고 해가지고 아주 그 당판이 잘 짜여져 있는 명당입니다. 그리고 한강이 배산임수로 잘 감고 돌고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물이 필요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발달했기 때문에 물을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물을 끌어올 수 있는데 그 시대는 물을 끌어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이 좋은 곳에 도읍을 한 건 참 잘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도 대단히 명당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명당인데도 지금 현재 3군 본부가 들어와 있지만 보기는 허술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명당인데도 좀 허술하게 보이고 지금 크게 안 쓰이냐면 때라는 게 있어요. 때. 시기라는 게 있다. 그러면 한양도 도읍할 수 있는 그 기운이 예, 도읍할 수 있는 기운이 예, 그렇죠. 한양도 그래 서울을 말하는 겁니다. 서울도 도읍지의 기운이 이렇게 우리가 조선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이조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여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명당인데 서울의 기운이 또 한계점에 앞으로 오고 있다. 서울의 기운이. 그러면 이제 서울의 기운이 한계점에 오게 되면 제2의 살아있는 기운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음 살아있는 기운이 바로 이곳이다. 그동안은 그동안은 이제 새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을 비워놓은 겁니다. 앞으로 통일 국가에서 이제 왕이 나올 때, 대통령이 나올 때 이곳에 크게 이제 쓰임이 있다. 그래, 이 땅을, 이 명당을 앞으로 크게 쓰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그동안은 새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강의를 혹시나 보시는 분이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서울 명당의 기운은 아직 기운이 좀 남아 있습니다. 당장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 기운은 약해지고 있으며 남은 여기를 쓰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새 주인이 오면 새 땅에서 크게 역사를 벌이게 되며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오는 주인은 뭐라 그래요? 뭐 역사의 우리가 정감록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정도령 또 새 주인이 이곳에 도읍을 하게 된다 이런 그런 비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비결에도 나와 있고 제가 이치를 미루어 볼 때도 그러한 이치가 맞다라고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오래오래 백수를 누리면 그 신세상을 새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